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2020년. 장마마저 길어져 해외로도 국내로도 여행객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 변산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모처럼 인파 대신 자연이 더 많이 보이는 서해바다 휴양지에서 호젓하고 낭만적인 문학여행을 떠나본다. 이런 날 좋아해요?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럼 막 비 오는 날 네. 막 그냥 그 우산 안 받고 걸어가고 싶은 생각도 나갔네? 아니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우산을 접고 뛰어간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랬었어요. 비 홀딱 맞고. 야, 너무 막 행복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우산을 접어들고 뛰었던 적이 많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젖으면 되는데 네. 사람들이 비 내릴 때에 어떻게 만져주려다가 다 젖어버려. 네. 아 오늘 비가 와서 엄청 싱그러운 느낌. 그렇죠. 이 느낌. 더 초록초록. 감촉도 좋고 네. 튤립 향기도 좋고. 야, 다시 봅시다. 야, 예쁘다. 아까는 저기 저렇게 또 작은 섬이 보이고 좋지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공항, 모항 전부 다 이제 이 일대 이름들이 그런데 공항도 참 좋은 것이에요. 네. 저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선유도도 있고 아. 신시도도 있고 장자도도 있고. 오래된 일집 같으죠. 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 있는 느낌? 예, 세월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변모를 시켜. 아, 소나무도 좋고, 야, 좋다. 진짜 좋다. 이곳이 네. 세트장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고색 청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된 옛집.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외갓집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지금 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변모시키면서도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래서 참 마술사가 세월이 아닌가. 네. 네? 근데 너무 쓸쓸해. 외갓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느낌? 그런 느낌의 외갓집? 저 바람 소리가 지금 네. 우리한테 언제 왜 그렇게 늦게 왔느냐고 저게 바람 소리가 묻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따 팽나무고 너무 좋아요. 상수리나무 막 흔들리는 바람 소리가 빗물 너무 좋아요. 떨어지고. 그렇죠. 수녀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이번 주는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 네. 무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도 무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무진기행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에) 발표한 김승옥의 무진기행.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 한국 문학사상 최고의 단편 소설로 꼽힌다. 감각적인 문체와 치밀한 완결성으로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근대성을 소설 속에 담아냈다. 무진기행을 처음 읽었던 때가 언제예요? 예전에 오빠가 그 읽었던 책이어서 제가 무진기행이 실제 광주에는 무진중학교가 있어서 예, 무진중. 무진중.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그 어릴 때는 광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줄 알고 이렇게 펼쳐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광주도 없고. 네, 없고 광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덮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어렸을 때라. 예,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읽었어야 돼서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네. 그때 그 느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입이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됐다는 거에 아, 내가 이 나이가 됐구나. 그 배경이 1960년대 무진기행이 그렇지요. 배경인데 네. 지금 세기를 넘어서 2020년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때 주인공 나이가 33이었는데 지금 제 나이는 제가 한참 누나예요, 학생이. 근데 그 시점이 저하고 되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많은 감정들이 읽으면서 느껴졌었어요. 소설 속에서 보면 네, 이렇게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가자 네. 이렇게 무진 10km 그것이 우거진 잡초 이정표. 속에서 네. 이정표가 네, 옛날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때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데 우리 네. 강택공 선생님은 그렇게 어떤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네. 그런 것들이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멀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직도 무진이 멀구나. 내가 갈 곳이 멀구나. 네. 나는 그 예전에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딱 원촌에 도착하자 이정표가 임실 17km라고 딱 쓰여진 것을 보고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임실 장날 가기 위해서 혼자 가다가 보면은 곡식을 내려놓으면 이질이 오르잖아요. 네, 네. 내 14살 나를 데리고 가다가 나는 두세 말, 어머니는 단말 정도를 이고 가다가 야, 그렇게 해서 임실 장까지 17km를 걸어갔던 기억. 얼마나 많이 그것을 걸어갔었는데 까마득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임실 17km라고 쓰여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데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셨겠어요. 그냥 그거를 한 편을 썼었던 적이 그때 있어요. 계절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이면 더 하시죠. 저는 어릴 때 그 할아버지 댁을 갔을 때 약간 무진하고 닮은 그런 풍경인데요. 예. 바닷가라서 예. 할아버지 댁이 가까워질수록 막 심장 쿵쾅거리고 그때는 제가 10대니까 아, 너무나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다는 그 기분에 네. 그 킬로수가 눈에 막 들어오면서 음. 점점 짧아지면서 심장이 그렇게 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떨림이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무진의 주인공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심란한 생각들하고는 다른 좀 사뭇 달랐죠, 그렇죠. 저는요. 그런 네. 것들이 어떤 그 이정표를 바라볼 때 저마다 느끼는 감회들이에요. 이 권태라고 하잖아요. 네. 삶이 어떤 때 너무 일상이 너무 몸이 건조한 것 같고 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음. 내가 이러고 있지? 하는 때 음. 문득 꿈꾸는 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이 그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때 있죠? 있었죠, 선생님. 있었죠? 네. 한참 그러면 있었죠 오면은 완전히 과거형인데? 완전히 과거형은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정말 뭐 일탈을 꿈꾸거나 일상에서의 탈출을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사실. 사실 네,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 아쟁 연주자로 활동하면서도 저보다는 아이들한테 치중하는 삶이 더 컸거든요. 그랬구나. 지속적인 이 현실에서의 이 삶이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일탈을 꿈꾸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바삐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는데 우리가 타사한 정약용 선생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타산 선생이 어느 날 봄날이었는데 문득 고향에서 친구들하고 순채라고 봄나무를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대궐에서 일이 바쁜데 아무 말도 않고 자기 고향으로 말을 타고 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흘간을 그냥 순채하고 봄나무를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 그랬는데 문득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천지라면서 친구들하고 천려보고 놀던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냥 또 친구들을 데리고 천려보려고 사흘을 놀다 딱 돌아갔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더래요. 이제 그런 일탈,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 선생이 유배를 가가지고 18년간을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네.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던 나는 그런 일탈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 맞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서 가끔씩 정말로 대단한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는 게 힘들잖아요, 선생님. 일단 두려움이 앞서고 그렇지. 네. 내 직장 없어질까 싶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용기를 필요하게 하죠. 근데 내 아이들 내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다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는 꼭 내가 해줘야 한다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진갱의 주인공, 네. 주인공도 일탈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일탈을 딱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글쎄, 이제,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이 일탈을 꿈꾸게 하는 것도 사람에서 지쳤을 때, 지친 일상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면서 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인공처럼 주인공이 뭐 일탈을 하려고 마음 먹고 간 곳은 아니었어요, 무진이. 그렇지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의도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네. 의도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온 거에 그 주인공의 마음이 되게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렇게 올 수 그렇죠. 있겠구나. 네. 아, 제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 아, 참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도 몇 가지의 생각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인공이 저는 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진갱이도 나오는 얘기고 모든 소설 속에 인류가 여지껏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거 인간 남녀 간의 이제 정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허균, 예,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네. 허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녀 간의 정욕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인들의 예법, 공자나 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예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 그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네. 계속 지탄을 받으면서 그냥 그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허균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허균은 대단히 솔직한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솔직한 거죠. 솔직하다는 건 감추고 싶은 것들까지 드러내는 것이다. 무진에는 유년 시절의 포근했던 추억만 있진 않았다. 잊고 살았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에 시달리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저는 이 책을 딱 덮고 났을 때 느낌이 되게 답답한 그런 약간 어두운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네. 소설 속에서 사실 주인공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하잖아요. 사랑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술집 여자의 죽음도 목격하고 그리고 고향 풍경들을 다 보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해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죠. 해답은커녕 주인공의 마음은 더 진한 안개 속으로 빠져든다. 무진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여인에게 사랑이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서는 이내 찢어버린다. 이상과 현실, 두 세계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없이 무진을 떠나고 만다.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필요한 모습이 또 필요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인격, 보여지는 인격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건데 과연 나를 다 보여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련지. 근데 저부터도 그 이중적인 모습을 되게 정말 경멸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의 시선에. 그렇지. 네, 그런 게 좀, 근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회에서. 그렇죠. 솔직하면은 편한데 네. 이게 편한 것을 분명히 알아. 그러면서도 이 자기의 모습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이 인생 자체가 한편의 연극이라고 그렇지. 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연극판을 스쳐 지나가는 이 연극 배우잖아요. 네, 네. 다 배우가 되는 거죠. 배우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방송국에서 복면가왕 나중에 벗겨 보면은 아주 또 그 사람이 그 개그맨이 또 다른, 또 다른 면. 네,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그래서 과연 뭐 내가 보여지는 것이 진실만 보여지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긴 한데 사실 그 주인공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죠. 성공했죠. 네, 성공했죠. 네. 예. 그런데 고향에 갔을 때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진실, 예,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일 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모습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성공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모습을 그 동창 또 후배 하인수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주인공의 서울에서 생활이 어찌됐든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무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은 무진에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그렇죠. 저는 그 느낌이 네. 들었어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연쇄살인범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말 이중적인 그 인간의 저렇게 끔찍하고 소름 끼칠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강간, 살인을 수차례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 더 놀란 것은 그냥 지금의 그 모습이 지금 이번에 그게 40년 만에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아버지고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고 또 그 손녀들의 할아버지였는데 너무나 평범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인간이 저런 죄의식이 없이 살 수가 있나. 어떻게 그 가면을, 그거는 그냥 가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시하고 소설, 문학은 아주 대단한데 사람의 삶은 아주 그냥 다르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언젠가 젊은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가장 고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를 썼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써서 그렇게 사람을 울리는 글을 썼고
그렇지만 예, 사람의 삶은 그것이 아니니까 시하고 예, 사람의 삶은 분리하는 게 좋겠다. 시를 쓸 때의 마음하고 평상시 살아가는 마음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수긍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에 사람들은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무진에서의 일탈을 뒤로 하고 서울로 떠난 주인공. 안정된 현실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면을 쓴 이중성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택해가지고 결혼하고 전부 다 이익을 택해가지고 딴 곳으로 옮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진기행에서 예, 남자의 선택 사실은 그냥 안정된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실리를 더 따져서 누구나. 어떤 기본적인 사랑보다도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없지만 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하인숙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의 그 신분 재력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 무진이라는 그 답답한 곳을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되게 탐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자가 보는 시선으로 되게 조금 네. 힘든 소설? 이게 여자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남자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2박 3일간 어쩌면 잠시 그냥 예, 스쳐가는 인연처럼 사랑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는 2박 3일도 인생의 전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관점이 차이가 나는 달라지니까.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그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겁한 사람? 비겁한 네, 사람. 한마디로 비겁한 사람. 왜? 그 여자한테 모든 사랑을 줄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거에 갇혀져 있는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안정적인 자기 그 공간으로 굉장히 현실주의고 그렇다면 뭐 하인숙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하인숙도 결국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한테 정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네. 그러고 떠나잖아요. 이게. 뭐 버릴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두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알고 보면은 다들 옹졸하고 비겁하고 예,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본능이죠. 예, 깔려있는. 그러니까, 예, 기득권. 네. 내가 가진 것을 놓기 싫고. 절대 놓지 못하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죽는 날까지. 그럼 누가 결론은 그러면 둘 다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상처가 가는 거예요? 상처는 남지만 음. 나는 그래요. 추억은 남을 것이다. 아, 오랫동안 그 며칠간의 사랑이 네. 일생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오버랩 되다가 마지막에 죽을 적에는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는데 그때 막 떠오르지 않을까. 나는 그 남자가 하인숙을 그래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좋다. 황금바다네, 황금바다. 무진 기행. 네.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중 기행이죠. 당신은 서울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여행의 주인공은 이상을 버리고 현실로 되돌아갔다. 소설 속 주인공을 만났던 문학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 내딛는 발걸음에 스치는 생각 하나. 우리는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걸까?